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회에 이어 오늘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박세영 선생님 모시고 초등 특수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일반 학급은 돌봄 교실이라는 게 있는데 네. 우리 아이들도 돌봄 교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네. 네. 사용은 가능해요. 네네. 아니, 법적으로 못 사용하는 곳은 없겠죠. 학교인데요. 그죠? 그런데 각각의 돌봄 교실 혹시 가보셨어요? 아니요, 안 가봤어요. 네, 가보시면 널따란 방같이 꾸며놨어요. 아이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책상도 이렇게 몇 개, 낮은 앉은뱅이 책상 같은 것들 이렇게 놓고. 근데 거기 안에 아이들이 하교하고 나서부터 아이들마다 달라요. 끝나는 시간이 어떨 때는 뭐 어떤 아이는 4시에 가고 5시에 가고 6시에 가고 뭐 이렇게 다른데 한 분의 돌봄 선생님이 이제 그 아이들을 활동들을 다 지원하고 계시죠. 한 분이요? 예. 그럼 학년도 다 틀린 아이들을? 그렇죠. 오. 근데 학교 그것도 규모에 따라서 뭐 1학년 반, 2학년 반 이렇게 나눌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1, 2학년 반, 3, 4학년 반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기는 해요. 근데 거기에서 일반 아이들 10몇 명, 20몇 명 이렇게 20명 정도씩을 데리고 있다 보면 그 속에 우리 아이를 한 명 아이만 네. 이제 거기에 포함시켜서 돌봄 교육을 받겠습니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걸 운영하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표시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할 경우는 아이만 보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특수교육 저희가 보조 인력 중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 지도사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뭐 특수교육 실무사라는 그런 명칭도 쓰고 계신데 그런 보조 인력을 지원해서 드리는 방법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특수교육 그런 보조 인력들이 방학 때는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돌봄 교실을 이용하면 방학 때도 이용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으시죠. 특수교육 보조교육자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분들은 그러면 그 방과후 말고도 네. 다른 수업이라든지 활동에서 도움을 또 주시나요? 네, 원래 이제 처음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셨죠. 네네. 제가 1997년부터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셨어요. 다 모든 특수교사가 했어야 되는 일들이었고요. 그런데 수업을 하다 보면 아까 신변 처리 안 되는 아이들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 한 아이를 데리고 이제 신변 처리를 하러 가면 나머지 수업들이 다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분이 많지는 않죠. 모든 학교마다 있지는 않아요. 특수교사처럼 이렇게 뭐 법령이라든지 이런 걸로 몇 명이 상주하거나 도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없고 학교 자체 재량입니까? 학교 재량은 아니고요. 이제 인원이 교육청마다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갈 수 있는 학교를 우선순위로 이제 매기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이동이 안 되는 휠체어를 탄 친구들 학교가 좀 우선이 더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움이 많이 필요한 순서대로 그렇게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근데 모든 학교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 지원들이 좀 많이 생겨날 수 있으면 네. 우리 특수교사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겠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특수교육 지도사도 필요로 하고 그렇게 돌봄 교실을 이용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반 아이도 한 부모님이 신청을 하셨다가 마음이 좀 불편하셨나 봐요. 이렇게 그다음에 방학 때 이용하는 것도 어렵다고 하시니까 왜 불편하시죠? 어머님들도 좀 당당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뭔가 좀 아이가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마음에. 그다음에 그런 것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좀 생각을 하시게 되고 다른 어머님들의 민원 부분도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시려고 하다가 다시 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곳에 또 무엇이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지역 아동센터라고 있어요, 보통. 네. 거기에 요즘은 장애 아이들을 돌보아주는 돌봄 시스템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무조건 안 된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에 그런 지역 아동센터 중에 그런 오후 방과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데가 있는지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런 정보들을 참 어머니들이 빠르게 좀 많이 알고 계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될 텐데 우리 어머님들이 쉽게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무척 아쉬워요. 실제로 통합교육을 그 옆에서 보시거나 또는 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세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우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맞이할 때 저학년일 때는 굉장히 오픈 마인드예요. 네. 아이들이 아이들도 또래 그냥 아이들이, 그냥 친구들이. 친구라고 생각해주고요. 그냥 또 다른 특성이 조금 있는 그런 정도로 처음에는 아이들이 봐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몸 신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아이들, 지체장애 친구들인데 휠체어를 타고 있다거나 그러면 눈에 보이니까 아이들이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럴 때는 굉장히 통합교육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점점점 크잖아요. 그리고 사춘기 굉장히 많이 빨라졌거든요. 그래서 요즘 학교에 빠른 친구들은 4학년부터도 있고요. 거의 5학년부터는 사춘기를 겪고 있어요, 아이들이. 근데 사춘기의 특성이 남보다는 자기 중심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 특성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이해를 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좀 보다 보니까 그 예전만큼 통합교육이 잘 되고 있지 않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예전에는 잘 도와주고 그때는 그냥 잘 이렇게 툭 쳐서 아이들이 이제 분노를 하잖아요. 가끔은 이제 분노 조절이 안 돼서 반에서도 그런 행동들을 해서 이렇게 몸이 탁 나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한 대 맞아도 아이들이 그때 미안해 이렇게 해서 아이가 이렇게 이래서 이렇게 됐어라고 미안해라고 하면 그때는 애들이 괜찮아요 하기도 하고요. 옆에 있는 작품을 만들어 놨는데 이 아이는 그것이 부시고 싶었던 거죠. 우리 아이는. 그래서 확 잡았어요. 네, 지금 이게 그저께인가 일어난 일이거든요. 저 1학년 친구인데. 근데 그 옆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아이 화 안 났어요? 울었어요? 라고 보조 인력으로 들어가신 그분한테 이제 여쭤봤더니 근데 아이가 속은 상하는데 이렇게 눈물은 나려고 말랑하면서 참으면서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만들더래요. 그래서 이랬는데 이게 똑같은 행동이 만약에 5학년, 6학년 때 이루어지면 네, 그거를 참지 못하죠. 그래서 그래서 요즘 굉장히 우리 아이들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 좀 노출될 수도 있고요. 저희가 본다고 보지만 아무래도 사각지대는 어디나 있으니까 그 속에서 문제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아무래도 요즘은 학력이 굉장히 중시되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다 학원에 내몰리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통합 활동을 하려고 하더라도 방과 후에 하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시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떤 교육적인 전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인성도 좀 더 발달이 되고 이런 활동들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크게 두 가지를 지적을 해주셨네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학부모님이 일반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서 아이를 보내다가 고학년 정도가 되면 특수학교 전학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서. 예, 있어요. 네. 저도 그 경우가 있었고요. 네. 이제 어머님들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게 초등학교 이제 1학년이 올해 제가 3명의 아이들이 한꺼번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3명의 아이들 중에 지금 내년도 저희 지역에 그 새로 특수학교가 만들어져요. 이때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특수학교가 만들어지는 그 반가움은 있는데 어머님들 다시 이제 고민하시죠. 지금 벌써 1년이 지나가고 내년에 이제 9월에 개교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특수학교를 보낼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여기 남아 있을 것인지 지금도 아마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학년보다는 이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고민이 네. 좀 더 커지시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한 중학교를 앞두시고요. 초등학교는 어찌어찌 이렇게 가는데
중학교에 갈 때는 아이들이 과연 그 속에서 잘 있을 수 있을까? 교과적인 부분도 그렇고 아이들의 행동도 그렇고 그래서 특수학교를 많이 고민은 그때 많이 하시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 그 특수학교가 어머님들이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지어져 있지 않아요. 앞으로 최근에 뉴스 보니까 또 많이 짓는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선택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추첨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아니면 아이들의 그런 장애 정도를 보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거나 이렇게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 가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특수학교에 있다가 특수학급으로 오는 사례도 있었어요. 오히려 반대로. 네, 그래서 근데 이 케이스를 아이 성향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 선택의 기준에서는 사회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회성의 기준에 따라서 이 아이가 일반 학급에서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특수학교로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인 건지 좀 더 생각해 보고 선택의 기준이 사회성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선생님이 그러니까 보시는 예를 들면 네네네. 이제 어떤 친구는 아까 반대로 특수학교에 있다가 특수학급을 가서 좀 안 좋았던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아이를 이제 인근에 특수학교도 있었고 해서 그 어머님이 특수학교를 보냈고요. 특수학교에 보내서 보다 보니까 아이가 일반 특수학교에 있는 아이들보다 그 아이가 너무 지능적으로 학습적으로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은 특수학급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 아이는 학력은 좋은데 어떤 사회성이나 감정 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특수학교에 재직을 했던 때라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으니까 어머님 특히나 이게 중학교 입학을 이제 앞두고 6학년 때 되려 가셔서 중학교를 입학 일반 학교로 이제 가시겠다고 하셔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머니 좀 고려해 보시죠라고 이제 말씀을 그때는 드렸는데 어머님이 처음에 특수학교를 왔더니 특수학급이 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를 얘를 다니게 해주고 싶다는 그 어머님 마음이 네, 굉장히 크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갔어요. 갔는데 중학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학폭이나 이런 걸로 많이 휘말려 가지고 아이 정서 상태도 가기 전보다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네, 병원 치료도 받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돼서 돌아온 경우도 있었거든요. 좋지 않은 사례네요. 네, 그렇게 된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특수학급에서 있다가 이제 특수학교로 간 경우에 다시 또 거기서 또 후회하시는 어머님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되게 치열하게 들어갔는데 특수학급에 있을 때는 그래도 아이가 아까 국어 시간, 수학 시간 이렇게 개별적으로 오거나 아니면 소그룹이거나 이럴 경우에서 아이가 뭔가 그 시간만이라도 배울 수 있었는데 이번에 특수학교를 갔더니 특수학교도 그렇게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정작 가보니까 한 학급에 아이들이 6명씩 거기다가 더 중증인 아이들이 그다음에 한두 명이 아니니까요. 근데 각 학교 특수학교로 가봤더니 그럼 보조 인력이 각 반마다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게 아닌 거죠. 근데 특수학급 그 전에 특수학급은 한 학급밖에 없는 거니까 이제 또 특수학급 보조 인력이 있었고요. 그래서 데려와 보니 또 다시 후회가 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굉장히 뭐가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이 아이에게 어머님이 주시고 싶은 게 무엇일까도 고민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아이는 어떤 환경이 더 이 아이가 행복할까를 좀 더 고민해보시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의 기준으로 네. 이 아이에게 어떤 것이 더 큰 도움이 될지. 어머님의 마음이 아니라 어머님의 아이의 마음이 마음을 좀 더 보면서. 사실 부모님들의 마음이 더 크게 작용할 때가 많죠. 네. 교사분의 입장에서는 조금 안쓰럽게 봐지는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경험을 하셨네요. 근데 그 마음은 이해는 하겠어요. 그게 엄마로서의 마음이라서 마음은 이해는 하는데 조금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또 있었거든요. 아이가 문제행동이 크지 않았는데 고학년이 돼서 문제행동이 이제 생겨났는데 마침 통학 환경에 계신 그 담임 선생님이 특수교육 아동을 경험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 와중에 아이는 그
더 상태가 점점 더 좋아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나중에는 담당한 담임 선생님이 특수학교로 전학가 못 다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좀 문제가 돼서 찾아오신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렇게 전학을 사실은 권유를 하면 안 되라서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굉장히 네. 크게 받으셔서 오신 경우 있는데, 그러면 그 중간에 이제 특수 교사로서 일반 학급에 계신 교사님하고 부모님을 사실 중간자 입장에서 또 중재를 또 하셔야 될 텐데 어떤 권유를 좀 하시겠어요? 네, 예전에 비해서는 네. 통합 선생님들이 많이 장애 인식이 되어 있기는 해요. 예전에는 뭐 일반 선생님들 그냥 이제 교대 나오시고 그런 과정 없이 나오셨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그래도 거기에 관련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 대한 관련 수업도 이수를 받고 오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젊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더 인식이 더 잘 되어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좀 고정관념이 있으시거나 그다음에 아이들이 그런 수업 방해 행동,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저도 사실은 많이 힘들어요. 그 부분에서는. 그래서 많이 선생님들을 좀 설득하는 편이고요. 사전에 이제 아이에 대한 그런 특성에 대한 안내가 정말 필요하죠. 그러니까 3월에 아이들을 받기 전에 기존에 있던 선생님이 맡게 된다면 그 전에 개인 면담을 먼저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그 면담을 통해서 선생님들한테 좀 이해를 구하고 그다음에 3월 같은 경우에 통합교육협의회라는 것들을 해요. 그럴 경우에 이제 실무 모임인 건데 통합교사하고 그다음에 특수교사하고 학부모님 이제 참석 가능하시면 이렇게 제3자가 모여서 그 학생에 대한 정보를 먼저 주고받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선생님께 도움될 만한 자료들을 드리죠. 어떤 행동을 할 때 이런 대처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할 때는 일반 아이들한테는 이런 행동을 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가 어떤 아이는 굉장히 끌어안는 걸 좋아해요. 포옹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반에 들어가서 일반 아이들한테 이제 얘는 이런 특성을 가지는데 이런 의도는 너네들을 성추행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좋아한다는 표현이야. 그런데 그 좋아한다는 표현을 포옹으로 얘는 알고 있는데 너네들은 실제 지금 받아들이지 않잖아.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하고 되물어요. 그러면 1학년 아이들도 대답을 해요. 그냥 일단 뭐 싫어요라고 해요. 뭐 살짝 밀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밀치면 세게 밀면 애가 다치니까 그러면 안 되고 아이들이 이렇게 이렇게 다가오면 그때서부터 손을 좀 이렇게 벌려서 거기서 얘기해라든지 거기서 인사해 안녕 이렇게만 해주는 것도 괜찮다 이런 식의 간단한 팁들을 아이들한테 이제 얘기도 해주고요. 네. 그럼 다른 학년들도 이렇게 꾸준히 그런 어떤 인식상에 대한 인식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연일회 이상 해야 되고요. 장애 학생에 대한 것들을 일반 학생들한테 안내하거나 그런 인식 개선에 대한 활동들을 연 2회는 해야 하는 것들이 법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법적인 부분도 참 중요한데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하나의 특성, 그러니까 뭐 장애 꼭 영역이 뭐 시각 장애가 있어요, 청각 장애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보다는 학기 초에는 아무래도 이 한 반의 그 아이의 특성을 더 얘기를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그다음에 그것을 활동을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은데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보통 학교마다 다르기는 해요. 그런데 뭐 2주에서 4주까지도 길게는 잡고서 통합 적응 기간이라는 것을 운영해요. 그 기간 동안에는 특수학급의 수업을 들어오지는 않고요. 특수교사가 그 반에 이런 장애 이해교육, 인권교육 이런 것들을 하거나 이제 개별화 교육 계획을 아까 짠다 그랬잖아요. 그때 필요한 상담들을 하거나 그런 시간들이 운영되는데 그때를 많이 이용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네. 임무를 맡고 계시네요. 3월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3월, 네. 3월이 가장 바쁘고 네. 중요한. 네. 아, 그러시구나. 2018년 달담창고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희 달담창고는 앞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